안녕하십니까? 전학사님의 사정으로 한동안 여러분을 뵙게 될 양학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1812년 9월 14일, 나폴레옹은 러시아 제국의 옛 수도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혼란기인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제1통용에 올랐고 5년 뒤인 1804년 프랑스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막강한 육군 병력과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 전술로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대부분이 프랑스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하는 바람에 영국 정복은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유럽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자 대륙 봉쇄령을 선포합니다. 영국과 무역하는 유럽 국가는 프랑스의 적으로 간주하여 단단히 혼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도 1807년 체결된 탈지트 조약의 일원으로 대륙 봉쇄령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가까운 러시아의 북해나 발티크에 있는 지방에서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영국과 밀수까지 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 성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결국 이 밀수를 막기 위해 1810년 러시아와 접한 여러 소국을 프랑스 제국에 병합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매제가 통치하던 올덴부르크 공국까지 프랑스 제국이 병합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제국은 대륙 봉쇄령에서 탈퇴해 영국과 정식으로 무역을 재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앙금이 안 쌓일 수 없겠죠? 결국 프랑스와 러시아 두 국가는 1811년부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프랑스 제국은 현재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 동맹 국가에서 병사를 모아 60만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 제국은 남쪽에서 대치하던 현재의 터키, 오스만 제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후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1812년 6월, 드디어 프랑스군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일찌감치 이동하여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 하면 흔히 추운 날씨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한여름 더위는 러시아 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더위처럼 말이죠.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엄청난 대군의 강행군은 말마저도 지치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인 기병대가 와해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 위생 환경도 불량해서 행군로 주변에는 시체와 오물이 널렸습니다. 병사수도 워낙 많다 보니 행군의 길이까지 늘어지자 의약품도 제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나폴레옹은 러시아 제국의 옛 수도인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스몰렌스크와 보로디노 전투에서는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3만 명이 죽은 보로디노 전투는 훗날 나폴레옹이 가장 끔찍한 전투라고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1812년 오늘 날짜인 9월 14일, 나폴레옹은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성한 그날 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불은 모스크바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70%가 넘는 건물이 화재로 사라진 배허 모스크바. 이 화재 다음에 나폴레옹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올 것이 왔습니다. 러시아의 악명 높은 겨울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모스크바가 함락되자 나폴레옹에 항복하자는 귀족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프랑스의 철천지 원수 영국이 등장합니다. 러시아가 프랑스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후방에서 군자금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총력 외교로 나온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항복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항복보다 강추위가 더 빨리 찾아오자 같은 해 10월 19일 모스크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퇴각길은 원정길보다 더 심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병사는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60만 대군 중에 4만 명, 15명 중에 1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처참하게 패하면서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프랑스의 최강 육군은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의 패배를 본 유럽의 다른 국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프랑스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실패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은 1814년 3월 31일, 프랑스 제국의 수도 파리는 반프랑스 동맹군에게 함락되고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작은 섬인 엘바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에 백일 천하가 잠시 있었지만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되고 나폴레옹은 거기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영웅을 보아라. 솟구치는 위엄과 영광도, 추락하는 비극과 패배도, 오롯이 영웅만의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